설마 4,000은 못 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500? 네. 3,300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희 현장에서 선배들이랑 요즘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려면 시작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끝날 거였으면 2,800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유동성이 세게 들어온 거 3,000을 열리게 한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바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유동성이거든요. 지금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주, 증권, 금융 이쪽은 은행까지 여전히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런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들이 좀 있고, 네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너무 신나실 텐데 반대로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는 해놨지만 뭐 내 건 안 올라가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부동산은 뭐 갈아타는 게 참 힘들지만 주식은 뭐 거래세 조금 내면 갈아탈 수도 있는 거니 사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파트를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괜찮다. 앞으로 좀 하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볼만한 섹터가 뭐라고 좀 보세요? 가장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쪽은 지주, 증권, 금융 이쪽은 은행까지 여전히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그 고점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정도 지금부터는 컨빅션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수가 더 갈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만 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주식하시던 분들 안 들어갈 거예요. 설마 4,000은 못 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500? 3,300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고점 부근 코로나 때 한번 요 아까 말씀드린 않은 논리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은요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지수가 1,400에서 3,300 간 유동성입니다. 지수가 어떻게 그렇게 가요? 그때도 이해 못했고요. 새로운 지금 추경을 통해 유동성을 풀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에 작년이죠. 독일이 돈을 풀었어요. 그렇게 좀 약간 재정에 인색하던 그래서 독일 증시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똑같습니다. 주식은요 유동성에 반응하는 함수고 전통적으로 유동성 플러스 이번에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중이니까 그 다음 효과가 얼만큼 갈지를 차라리 예측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3,500이 마디 지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거기서 팔게 되니까 일단은 갈 때까지는 해보자 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섹터에 있는 것들이 뭐 지주사에 있을 수도 있고 금융섹터는 당연한 거니까는 이해를 하시고 말씀드리지 않은 섹터 중에 한 군데는 조금 아까 우리가 조방원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엔터가 요즘 조용해요. 엔터. 지금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소비하러 올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약간은 관광, 레저 쪽 관련 섹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올랐는데 작년까지 특히 1분기까지 엔터 섹터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BTS가 돌아왔고요. 돌아왔고 블랙핑크도 돌아왔고요. 신곡 내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약간의 위축되었었던 솔직히 상반기까지 국내 분위기도 좋지 않았었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콘서트 일정이라는 특히 엔터주들은 월드 투어 일정 그 기업들의 월드 투어 일정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둘씩 잡히는 과정이고요.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차이 그래도 1년 정도 땡겨와서는 그래도 제가 괜찮겠죠. 5년치 땡겨오는 거 아니니까 증익입니다. 올해 내년까지 증익이 전체 기조에 있는데 최근에 조선에 좀 수급이 뺏기고 방산에 뺏기고 삼성전자 가격에 뺏기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익 기조에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갔어요. 엔터 3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이 또 훈련시켜 드리는데 실제 다음 말씀 그때의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서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지금까지 커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하나는 스테이블하고 이렇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3분기 이후에는 그 해당 회사의 아티스트가 어때 공연을 하는지 어떤 신인이 컴백을 하는지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시기 지금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랐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뭐 종목 추천 개념은 아닌데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그러니까 SM을 텐센트가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엔터가 뜨기 전에 예전 엔터요. 한 7, 8년 전에 엔터는요. 중국 시장만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바뀌면서 포저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또 중국 익스포저가 사실 중국의 폭발성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뉴스 한번 10%씩 올라갈 때 보면 중국에서 뭐 인디 밴드 공연했다 하나. 그것 때문에 엔터주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좀 더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계속 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증권, 뭐 은행 이런 거는 기본 우리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네, 화장품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종목들은. 네. 그런데 그만큼 어닝이 몇백억 단위로 계속 늘어나요. 매 분기별로. 이런 거에 그 종목들의 끝나는 거에 종착지는 뭐냐면 300억 나왔어요. 1분기. 4분기, 2분기 350억 나왔어요. 330억 나왔어요. 그럼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감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럴수록 계속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네,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우리나라 화장품 및 전력기기 같은 수출 업종의 성적표가 나오죠.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그거가 지금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화장품 이쪽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러면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꼭 11일 날 발표하고 21일, 1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전전날 사시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반대로 돼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포트를 또 허물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는 시즌인 것만큼 좀 좋은 섹터들을 잘 펼쳐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은행 얘기는 제가 처음에 잠깐 나오고 안 했어가지고 은행주는 그러면 왜 좋으냐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의 투자의 방법은 논리로서 시작을 하고요. 은행주는 아직도 PBR이 0.5에서 0.6 지방은행 저 PBR주. 네, 정말로 싼 거죠. 싼데 주식은 일부 플러스 알파의 썸띵이 필요한데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은 좋잖아요. 좋은데 이미 은행주가 이런 상법 개정 하에서는 좋게 되는 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 아셨을 거예요. 이유는 작년에 밸류업 할 때 이미 따블이 났어요. 은행주가. 네. 이미 났습니다. 다른 거 안 갈 때 은행주가 독보적으로 났어요. 작년에. 그러니 이거에 대한 데자뷰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은 코리아 밸류업이 아니고 부스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또 아마 기사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사주 소각이든 주주 친화 정책이든 여러 가지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연히 배당부터 시작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제도화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베팅이 들어온 시기인데 봤더니 실적이 좀 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PBR이 싸다. 이러면은 은행주도 일부는 더 갈 룸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행주라는 주식의 특성상 계속 쳐다보다가 야금야금 올라다가 한 번씩 꽝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며칠 전에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럴 때 하면 또 물려요. 그러시지 말고요. 원래 우리가 배당주 어떻게 샀습니까? 그냥 돈 생길 때 조금씩 빠질 때 나눠 사지 않았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시지 않으면은요. 3,500이 가도 똑같고 4,000이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에 항상 애로사항은 쳐다보다가 재다가 마지막에 불꽃을 보고 은행주 기준으로 7, 8%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뭐 약간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기사상 뭐 약간 우려하시는 것들이 뭐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좀 그거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 입장에서 한번 논리가 붙으면은 그런 것들은 약간의 작은 이벤트거든요. 작은 이벤트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주식을 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에 큰 밸류업이라는 기조 안에서 뭔가 실적을 한 분기별로 살짝 흔들 수 있는 안 좋은 이벤트가 나왔을 때 혹은 엔터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뭐 아티스트의 일탈이라든지 그 핵심 아티스트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뭐 경영진의 일부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그 업종이 살아있으면 그때가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아마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난다면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었을 때 빠질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엔터 얘기하니까 뭐 바로 몇 개 떠오르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뭐 그 막 회사 망한다, 막 뭐 구속된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저점이었고 그 뒤로 또 막 또 실적 나오고 그때가 막 거의 반복하잖아요. 최저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 어찌 보면 단순한 건데. 근데 그때는 공포죠. 공포가 생기니까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니까 이게 반대로도 지금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100 뭐 30 뭐 이렇게 막 또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면 또 끝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또 3,500, 600 가면 또 가나보다 하고 또 막 들어가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분위기 이게 순항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가다가 뭐 예를 들어 막 또 2,000대 한번 찍고 다시 또 3,000 오고 뭐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매일매일 긴장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중이고요. 사실 이 3,000포인트 초반 며칠 전에 갔었을 때도 일부 저는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걸 포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포모는요. 항상 마지막에 높을 때 사게 만드니까 빠질 때 내가 사야지라고 처음부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조금 사놓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내가 100이라는 금액을 살 거면 일부 10만 들어가 놓고서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 있을 때부터 아마다 조금 지수 측면에서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업종과 지수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업종보단 지수가 덜 변동성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들어가서 아까 엔터 얘기하셨을 때 망하면 어떡하냐 이러시는데 지수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 투자를 해야 된다. 지수 투자는 아시다시피 ETF. 야, 근데 국장에서 지수 투자한다는 게 참 이게 어색하긴 하네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지수 투자는 미국만 했었고 네, 그러니까 중국을 했었든지 네. 이런데 그만큼 변동성이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생긴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더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러면 옆으로 또 횡보하면은요. 횡보하고는 한번 톡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900 간다, 2,700 간다.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그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그게 이 다음부터 왜냐면 지금 일어난 일도 사실 낯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것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빠지는 건 봤었던 우리기 때문에. 네. 그때를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빠질 때 내가 살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서요. 진짜로 한번 조금만 해보십시오. 한 5에서 10% 정도만 우선 한번 정찰 개념을 보내놓고 그럼요. 그다음에 네. 한번 좀 지켜보자.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런 약간 어찌 보면 약간 과열, 약간 좀 환희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목돈을 넣기보다는 이제 조금 넣는 게 맞겠죠. 이미 넣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네.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신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인드를 달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국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한 번씩 무조건 리프레시하고 들어오시는 것과 들어오고 오히려 상승장일 때는요. 항상 우리 비겁할 때 얘기한 정리시비 투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못 사고 조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리 투자는요. 상승장일 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조금씩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봤자 내 원금 늘어나도 먹은 것도 없어요. 정시 투자는 변동성이 클 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이거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은데 한 번씩 흔들릴 것 같아. 그럼 정시비 투자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적당하다가 왜냐하면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뉴스 플로우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건 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부분 네. 분들 느끼실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다. 너무 빠르다죠. 사실 한 달 만에 이렇게 진행될 줄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우리가 엑시트해야 되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오히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 지수가 너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빨리 오면은요 실적이 못 초장하게 또 부러져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가는 것도 천천히 우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생각보다 뭐 좋은 환경을 저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가파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느끼신다면 그건 조금씩 또 너무 조금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는데 절대 한 번에 여러 종목을 조금 산다 하시더라도 많이 펼쳐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 섹터에 있는 것도 내가 진입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나게 한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처음 내가 조금 산다 1억을 하려고 하시는데 1,000만 원만 사도 되는데 A, B, C, D, E라는 주식을 다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1,000을 사더라도 A만 사더라도 이걸 나눠서 종목에 대한 접근 시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현재 이 시장 분위기는 정부가 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그럼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이제 공약이 현실화가 되니까 이거 되나 보다 하면서 더 가는 것도 그럼요. 있고. 그럼 지금 현 정부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네. 관련 이런 것들 법안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는 정권 초기에 뭐 지금도 초기긴 하지만은 네.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 중이죠. 조금 쉬는데 그게
원위치로 가격을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옆으로 그 다음 뉴스를 기다리는 듯한 뉴스플로우로 횡보 중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 다음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건 뭐 매매일이라는 얘기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카오라 그러죠. 네. 네카오가 이미 그 올라갈 때 선택이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짜 실질적으로 연관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페이로 해가지고 수입코는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는 당장 한두 달 안에 있을 이벤트가 아닐 거예요. 한참 후에 이벤트일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실적을 당겨오는 거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실적을 당겨오는데 사업자가 얼마큼 내가 당겨왔을 때 이익이 많이 날 거냐를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다소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었죠. 그래서 테마성 혹은 정부 정체성 매매를 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큰 것들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좋습니다. 네.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대기업의 SI 업체들 예를 들어서 삼성 SDS, 네. LG CNS 오히려 이런 섹터들이 대기업 산하에서 세이브 코인을 뭔가 도입을 한다라니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최근에 저평가, 재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SI 업체들 실적이요 굉장히 싸요.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싸요. 엄청 싸요. 실적은 왜냐하면 실적이 꾸준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에 그렇죠, 뭐. 가지고 네. 오니까 물량을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붙은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종목이 흔들릴 때 약간 보안 업체라든지 뭐 보안 업체 그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하려 대기업이 끼어 있고 실제가 원래 있는 업체 안에서 지금 변동성이 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내가 묻어둬라고까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컨빅션이 제가 없어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컨빅션을 가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컨빅션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10배가 날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분들한테 너무 더 용기를 드리고 싶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미래의 실적을 어떻게 당겨오느냐에 따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네. 한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축 통화에 대한 체제를 결제에 대한 체제를 바꾸려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뭐 어디 섹터를 얘기하는 그런데 그때도 진짜 같았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네. 이번이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비중은 못 사겠다. 하지만 해볼 만한 건 대기업 산하의 이런 업체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원래 저평가인 상태를 일깨워줄 만한 이런 그 테마성 이벤트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인이라는 것도 뭐 IT 기반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이게 작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대기업 기반의 이제 이런 IT 관련 주식들이 예. 현재는 뭐 딱히 뭐 이렇게 미래 가치가 뭐 이게 뭐 재평가 받기가 어려워서 싼데 조금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묻으면 묻기 시작하면 이제 또얘 순환매로 갑자기 얘 왜 이렇게 싸 하면서 또 갈 수도 있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얼마까지 실적을 가져와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가 제일 잘 가긴 합니다. 예. 그럼 이런 주식들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 좀 끝나고. 그럼요. 약간 좀, 기본입니다. 예. 다시 또 약간 희망이 막 돌 때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나올 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증시 시장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네. 참 좋고 지금 뭐 주식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하반기에 지금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전략 그리고 뭐 이런 좀 마음가짐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선배들이랑 요즘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끝나려면 시작도 안 했다고 합니다. 끝나려면 시작도 안 했다. 네. 이 정도에서 끝나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끝날 거였으면 2,800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유동성이 세게 들어온 거.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말아 올린 거는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기관이 힘이 아니고 기관은 밑에서 올렸고요. 3천을 열리게 한 거는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 바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이벤트는 우리가 스터디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당연할 뿐인데 하지만 여기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서 항상 있었던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금투세 네. 그 전에는
대기업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네네. 이런 것들이 근데 올해는 그게 물론 좀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감독 당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확률로는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지금은 주가를 내리는 거를 뭘 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12월이 싫어요. 왜냐하면은 12월은 다 놀러 가는데 주식이 이게 싫은 게 아니고 항상 11월, 12월 동안에 대주주 이벤트 뭐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주식을 미리 팔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없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벤트들은. 그러면 주도주들이 생각보다 안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서두로 돌아가서 원래 여름에 꺾인다 이런 것도 상반기 신나게 먹어놓고서 팔고 그 하반기는 내가 배당주를 사야 돼. 이런 거가 일종의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루틴이었거든요. 네. 상반기 때 주도 잘 선택해서 여름 넘어가 먹고 추석 지나면서 일단 수익을 팔고 그때부터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배당주 연말에 네. 이런 식의 일종의 패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맨날 맞겠어요. 이제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이벤트들로 여전히 하반기도 해볼 만한 것들은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투자 시장이 열린 거는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시고 최근 바뀌고 있는 주식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약간 고점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오히려 이게 고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체질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편견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제 국장이 어떻게 좀 정상화돼가지고 잘 돌아갈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